시요? 오전 오후요? 여긴 노래방이 아니잖아. 네. 알지? 너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뭔데? 네. 출발할 때? 책의 이름 다 썼을까요? 쌤, 응. 일요일날 그 자기주도 학습이 있긴 있어요. 일요일날? 네, 그 선택 수업 다 듣긴 하는데 그거 빼고 해도 있긴 있어요. 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네. 아 근데 거기서 지원해주는 태블릿을 꼭 볼 수 있을지 어쩔지가 모르겠어가지고. 유튜브는 볼 수 있을걸? 왜요? 너도 팔릴 수 있어. 내가 그게 다른 애들 옆에서 다 메가 스터디 듣는데 혼자서 졸려지. 보컬이나 쌤이랑 함께 하는 게 어쩝니까? 지나다니면서 그것들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는데. 듣보걸 보고 있으니. 앞에 대놓고 대시동 강사 쌤이 있는데 혼자서 인천의 듣보가 와서 까불까불하니. 아마 될걸? 됐던 것 같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내가 1월달에 보내줄 거야. 우선 그 물리 단원 소개 좀 할 테니까 일단 앞을 보시면 됩니다. 왕자예요? 이거요? 네. 탑 시크릿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그 조대인재에서 만든 교재거든요. 조대인재 교재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혹시 책 잘못된 거 없는지 한 번씩 봐주라.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살짝 그 문제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 생명은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씩 빠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오늘 처음 이제 책을 펴서 보는 거라서 어때? 다르구나? 네, 일단은 제가 개정된 물리 2에 대한 그 내용 소개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앞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3페이지 뭐 보시면 43페이지가 없어요? 아, 그건 제가 뺀 걸 거예요. 그거 말고 잘못된 게 있고. 빨리빨리 안 해나. 2시 시작인데 어떻게 10분을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면요. 일단 그 물리의 그 순서가 개정되면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개정 물리는요. 기존 물리하고 조금 많이 달라져서 소개를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뭐가 등장했냐면요. 평형과 안정성이라는 파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쪽 파트는 어디서 내려왔냐면 물리학 2에서 내려왔어요. 자, 돌림힘에 대해서 배우고요. 활동이 안 보이면 이리 올까? 뭐야? 힘들면 이리 와도 되는데. 괜찮아? 안 불편하겠어? 그래서 이 평형과 안정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평형과 안정성이 물투야. 너가 물투네? 이리 올래? 같이 앉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옮겨도 돼. 시작할 때 옮기지 말고 옮겨주시면 지금 와. 괜찮아? 아, 좀 무섭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얼굴 좀 그렇게 생겨갖고 다음 주는 없어질 거라서 괜찮아. 그냥 돌림이 뭐예요? 그 무게중심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돌림힘이 그 회전할 때 그 발생하는 힘, 토크 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물투
몰투 과정이 들어가 있던 건데 지금 이제 개정이 되면서 첫 단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돌리미 파트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물리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밈을 이렇게 먼저 말하자니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우리는 쭉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까지 일단 제가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하면요, 솔직히 물리의 꽃은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을 얼마큼 잘 잡냐, 이게 사실 물리에 달린 그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학을 좀 제대로 처음부터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기존 물리하고도요, 단원이 조금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섞였어요. 근데 솔직히 이 책을 이렇게 한 번씩 봤을 때는 내용이 섞여서 그닥 그렇게 연결성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 순서대로 맞춰서 그냥 제가 다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나는 물리를 그래도 한번 처음부터 좀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완자책을 구매해서 한 번쯤 보는 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 열과 에너지, 열 효율 파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제 발생한 거냐면 통합과학에서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 비역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비역학은 역학보다는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손쉽고 그 문제도 쉽게 접근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비역학 파트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내용을 봐도요, 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밑에 구경 좀 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하고 자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일단 자기 파트는 완전히 똑같아요. 기존 물리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통합과학에 있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물투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찐 물투라고 볼 수 있죠. 축전기, 뭐 전기장, 뭐 전이차, 저항의 연결, 이런 것들 다 물투에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존 물리보다는 개정된 물리가 양이 훨씬 많아요. 1.5배 정도 늘었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한테 물리가 되게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어요. 엄청 많죠? 자, 빛과 물질입니다. 자, 이쪽 파트도 봤을 때는 빛의 이해라고 해서 나오는데 빛의 중첩과 간섭, 불절, 이중성, 이거는 기존 물리 원과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이해라는 파트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물리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냥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 물리에선 솔직히 빠진 거는 거의 없고요. 추가된 내용만 지금 더 많이 보이는 양상이야. 양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역학만 잘 하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난이도가 그래도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니까 금방금방 흘러갈 겁니다. 알겠죠? 그때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 파트는. 특히 3단원. 그렇죠? 이쪽은 그때그때 해도 아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전기하고 자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때그때 해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역학 있죠? 역학은 그때그때 해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이미 역학을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눈으로 봐도 바로 풀어요.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이쪽 파트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궁금한 거 없어요? 없으면 저는 일단 우리 책으로 넘어가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 책인데 어때? 예쁘죠? 그쵸? 조물조물 책이라고 해요. 조에너지와 물리를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스타트, 물체 운동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개념은요, 이제 뭐부터 등장을 하냐,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개념부터 우리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부터 일단 깔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 저는 좀 더 앞서가지고요, 이것부터 말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물리량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표현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 벡터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와 그냥 스칼라라고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자, 벡터량과 이제 스칼라량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뭐를 벡터라고 얘기를 하냐, 방향과 크기를 모두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불러요. 방향과 크기가 모조리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스칼라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크기만 있어요. 그렇지. 크기만 있는 거를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만 나타내는 것을 스칼라, 방향과 크기를 모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벡터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우리 스칼라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가요 중학교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거의 다 스칼라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 했었던 거, 그치? 속력이 있죠. 속력을 우린 단순히 뭐라고 얘기하냐? 빠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속력이 대표적인 스칼라예요. 또 뭐가 있을까? 속력을 구할 때 필요한 물리량들 역시 스칼라예요. 보이지? 그치? 이동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동거리 역시 스칼라야. 그럼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 거리 나누기? 시간. 그럼 역시 누구도 스칼라겠어? 그렇지. 시간도 스칼라예요. 오케이? 속력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물리량들이 스칼라라서 속력 또한 스칼라가 된 거야. 그럼 또 뭐 있을까요? 부피. 맞아. 근데 우리가 부피를 쓸 일이 없어갖고 일단은 패스 한번 해볼게요. 부피는 화학에서 주로 쓸 거라. 또 스칼라 뭐가 있을까?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또한 스칼라에 들어갑니다. 1과 에너지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1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스칼라에 들어간다. 이 정도 일단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생각나는 거 하나 더 있네. 질량을 또 빠질 수 없죠. 그치?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이제 부호를 붙이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칼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크기만 있으니까 부호를 쓸 때는 뭐만 쓰면 되겠어? 양부. 그치? 그래서 플러스 부호만 씁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플러스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쓴 거 봤어? 못 봤죠? 그치? 마이너스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물리, 그러니까 통합과학부터 이제 본격적인 벡터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면 부호를 우리가 차별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 벡터 같은 경우는 부호를 몇 개 쓸까요? 그쵸?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를 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벡터에 해당하는 예시는 뭐가 있을까? 속도라는 게 나옵니다. 속도. 우리는 속력 대신 이제 속도라는 개념도 같이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속도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동거리 대신 새롭게 쓰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량을 밑에서 이제 배울 건데 변위라고 얘기할 겁니다. 변위. 변이라는 거는 그냥 이 말이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오케이? 그래서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 변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또 속도 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거란 말이야. 그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속도. 가속도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올라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좀 통합과학 짬밥이라서 지금 대답이 확실히 다르지. 그래서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뭐가 있을까요?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이것 한 글자 뭘까? 힘. 맞아요, 힘이에요. 힘. 우리 앞으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힘 역시 벡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쌤. 깜짝이야. 용수철 상수 있잖아요. 네, 거기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 붙던데 네. 그것도 그 벡터예요? 상수에 붙는 게 아니고 힘에 붙을걸요? F는 KX 앞에 붙는 마이너스 말하는 거지? 그거는 힘 앞에 붙는 부호야. 옴철 상수에 붙는 건 아니고. 그래요? 상수는 그 숫자니까 부호를 붙이진 않지. 힘의 표시예요. 어른 얘기하지 마. 애기들 놀래잖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속도, 변이, 가속도, 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통합과학에서 이제 배우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 바로 뭐가 있냐면 운동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운동량은요 우리 물리에서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하면 통합과학이 또 쉬워집니다. 그치? 운동량. 그 다음에 또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제 유발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글자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통합과학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속도, 변이,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다 뭐를 써야 된다? 부호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부호를 잘 생각해서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알겠지? 그리고요 기호를 좀 알려줄게. 자, 우리 속력에 대한 기호 중학교 때 뭐로 쓰기로 배웠어? MS. MS
부. 단위와 내가 부라고 했어? 속력에 대한 기호. V죠. 그치? 내가 잘못했네. 그치? V입니다. V. 2분의 1 mv제곱 기억나잖아. 그치? 속력하면 V잖아. 그러면 속력은 빠르기. 속도도 역시 어때? 빠르기야. 빠르기와 방향을 같이 콜라보한 게 속도거든? 그럼 속도는 또 기호가 다를까? 아니요. 똑같아요. 속도도 기호 V를 쓰면 돼요. 근데 나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고 싶어. 그러면 위에다 화살표, 벡터 표시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물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V라고 하면 I 속도, 속력 거의 다 그냥 비슷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있지. 이동거리는 기호로 뭐로 표시할까? D, distance. 기호로. 이동거리 기호. 우리 썼어. 그렇지, S. W는 FS. 그치? 한일이랑 구할 때 S가 이동거리 아니었어? Shifting distance의 앞글자를 따서, 그치? S를 써요, S. 이동거리는 S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기호를 말하는 거야. 단위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변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거리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변이도 역시 똑같이 S를 씁니다. 기호를 알아야지 시계에 익숙해질 수 있어. 알겠죠? 기호부터 잘 갖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기호는 알 거예요. 시간에 대한 기호 못 써. T. 그치? T 쓰죠. 그쵸? T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우리 에너지에 대한 기호 못 씁니까? E. E. 그래. 그 다음 질량에 대한 기호 못 써요. 그래. M. 이렇게 쓰잖아. 가속도에 대한 기호 못 씁니까? A죠. 그치? acceleration. 그쵸? A라고 하지. 힘에 대한 기호 못 씁니까? 그렇지. F. 그치? follow. 아니죠? 홀스.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의 기호는 나중에 배워도 되긴 하는데 P로 씁니다. P. P를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우리 기호로 뭘 쓰냐? I라고 해요. 알겠죠?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잖아? 그럼 힘을 가해줄 때 어때? 내가 도현이 뺨을 막 때려. 그럼 도현이가 어때? 아이 뭐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 I 이렇게 알려주지. 이제 조크예요. 왜 안 쓸까? 머릿속에 다 있는 걸까?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자, 밑에 쓰고 밑으로 가서 우리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동거리와 이제 변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자, 이동거리 봅시다. 뭘 이동거리라고 하냐?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길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듯이 뭐만 갖고 있다? 크기만 갖고 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동거리는 어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계속 뭐 하는 거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 방향을 바꿔도 어때? 내가 움직인 모든 거리가 다 어때? 이동거리에 계속 누적이다. 알겠죠?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다 썼죠? 위에 필기. 자, 밑에 보시면요. 이제 변이가 나옵니다. 변이. 자, 변이 같은 경우는 우리 뭐를 변이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변이를 정말 많이 쓸 거니까 변이의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갈게요. 자, 변이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위치에 맞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입니다. 앞으로 변화량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럼 변화량이라는 말을 쓰면요. 우리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거리 차이를 말합니다. 거리 차이.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거리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십시오. 자, 출발점에서 도착점, 그치? 나중 위치하고 이제 처음 위치를 말하는 거고, 이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를 이은 뭐를 말하냐? 최단거리, 그치? 거리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 방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 방향성이라는 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그 변위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맞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 써있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이라고 해서 우리는 벡터량, 그쵸? 벡터 물리량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변이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 내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왔어. 그럼 이거 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의 차이가 없으니까 변이는 제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를 비교해봐. 그럼 어떨 것 같아? 일반적으로 이동거리가 항상 변이보다 어떨까요? 크죠? 그치? 크거나 같죠?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의 개념. 밑에 보시면요.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내가 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모든 거리가 이동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 같은 경우는 뭐야? 나중하고 처음에 거리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원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원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제자리에 왔을 때는 변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동거리는 뭐가 돼? 원의 둘레값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잘 나와요. 직선상에서 우리 운동 방향이 달라졌을 때 내가 5m를 갔다가 3m 돌아왔어. 그럼 총 몇 미터 움직인 게 되는 거니? 8m 움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동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과 나중을 찍고, 그치? 처음에서 나중까지의 화살표를 표시해서 방향과 크기를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출발점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미터 움직였다? 2m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올바른 변이의 표현법이야.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또 가봅시다. 자, 속력과 속도예요. 자, 아까 속력은 뭐라고 얘기했냐? 거리 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했고요. V는 T분의 S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S는 VT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우리 거속시라는 식들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 그 식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속도는 이제 뭐가 달라졌냐? 대가리에 변이값만 달라졌죠. 변이가 아까 벡터이기 때문에, 그치? 이 변이를 따라서 이제 속도의 부호가 결정이 되지. 그래서 우리 요것만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속도의 부호가 바로 그 물체의 뭐를 뜻한다? 운동 방향을 뜻한다는 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두셔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니? 그러면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뜻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속도의 부호는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근데 식꼬라지를 보니까 어때? 아까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얘도 그냥 S는 V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에서요 많이 쓰는 그 기준 단위라는 게 있어요. 속도의 기준 단위는 뭐가 일반적이냐? 미터 퍼 세크예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미터 퍼 세크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1과 에너지 같은 거 할 때 배웠잖아. 질량은 기본 단위 뭘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 킬로그램을 쓰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항상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동거리는 항상 단위를 뭘 쓰기로 약속했어? 미터로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센티미터를 항상 어때? 미터로 단위 항상 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 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속 돌아갑니다. 자, 가속도는 이제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단위 시간 동안에 뭐를 말하냐? 속도의 변화량을 말해요. 그럼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우리 뭐를 기준으로 놨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단위 시간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같은 시간이란 뜻이야.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같게 맞췄을 때 속도가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뭐 한다는 거야? 비교한다는 뜻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시간이라는 놈이 기준값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기준을 다 똑같이 정해준 다음에 누구를 비교하자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을 비교해보자라는 뜻과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는 식을 만들 때 항상 분모는 기준이 오고요. 항상 분자는 비교하려고 하는 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가속도에서 지금 기준을 나는 뭐로 잡았니? 앞에 시간으로 잡았잖아. 그치? 그러면 시간 분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시간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누가 더 많이 변했냐? 그거를 확인해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호화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가속도에 대한 기호 어떻게 쓴다고 했지? A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봐요. 가속도의 기호 A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기호 뭡니까? T. 그치? 그리고 내가 아까 변화량이라는 말들이 자꾸 물리에서 나올 거라고 했지. 변화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에서 뭐를 뺀다?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나중 속도에서 뭘 빼겠다? 처음 속도를 빼겠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처음 속도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V0라고 표시할 거예요. 처음 속도는 V0 값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나중 속도를 V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나중 속도를 V라고 쓰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쓴다. 그리고 이거를 뭐로 나눌 것이다? T로. 그렇죠? 걸린 시간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T분의 V-V0 값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A는 T분의 V-V0 값. 근데 속도의 변화량을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 변화라는 의미의 기호 델타라는 걸 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 기호를 델타 V로 바꿔서 식을 T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A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T분의 델타 V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요식도 요식이지만 양변에 T를 곱해서 우리 이렇게도 씁니다. AT를 계산하면 그게 뭐와 같다? 델타 V와 같다. 이거 잘 봐도 엄청 많이 쓸 거야. AT를 하면 그게 델타 V와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애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3초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A하고 T를 이렇게 곱해보자고. 그럼 얼마 나와요?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6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거의 해석이 어떻게 돼? AT를 곱했더니 6이 나왔어. 그럼 이거의 해석은?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그치. 가속도 곱하는 시간이 6m/s라는 건 어떤 의미다? 3초 동안 6m/s. 네, 그게 중요합니다. 3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다? 6m/s 변한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저 AT의 의미예요. 알겠죠? AT 값을 구한다라는 거의 목적은요. 그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가속도하고 시간을 곱해주면 그러면 그 값이 바로 뭐다? 속도의 변화량 값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뭔 줄 알아? 이게 뭐로 나오냐면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프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T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얘를 뭐야? 꺾어졌어. AT. 이렇게 해서 여기를 A, 여기를 T. 아까 3초, 그 다음에 2.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져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넓이. 그렇지. 이 그래프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이 그래프의 넓이가 얼마인데? 6. 6이죠. 그치? 그럼 6이라는 게 바로 뭐다?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AT 그래프가 진짜 유명한 그래프야.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 AT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그때 민넓이가 나오면 그 민넓이가 바로 뭐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적용시켜서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가속도의 방향과 이제 뭐가 나오냐? 운동 방향에 서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가속도가 아까 뭐라고 했어? 속도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같대. 그럼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속도가 점차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랑 반대야. 그럼 내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바뀐다는 거니까 이건 속도가 뭐 한다는 뜻이겠어요? 줄어든다라는 뜻과 같겠죠. 그치?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이제 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힘이라는 게 이제 뭐냐? 우리 힘의 정의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때도 배운단 말이야. 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뭐가 달라진다라고 배웠어? 형태가 달라지죠. 그치? 도현이 너무 귀여워. 힘 팍 뜯기면 도현이 어때? 여기 바뀌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지. 또 뭐도 달라져요? 준기가 앞으로 가는데 더 빨리 가게 하고 싶어서 뒤로 내가 밀었어. 그럼 준기 어때? 그치? 빠르기가 달라지지. 또는 또 뭐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힘이라는 건요, 물체의 모양이나 뭐를 달라지게 한다? 운동 상태를 달라지게 하죠. 그쵸?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이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달라지게 하는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 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물리에서는 모양에 대한 개념은 크게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요. 뭐만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보겠다? 운동 상태의 변화만 이렇게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한다. 그럼요, 운동 상태의 변화가 바로 뭐야? 아까 운동 상태라는 건 뭐예요? 빠르기 하고 방향 아닙니까? 맞지? 빠르기 하고 방향의 변화가 뭐야? 빠르기 플러스 방향을 뭐를 표현해서 나타난다고 했어? 속도로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의 변화잖아. 그럼 속도의 변화라는 뜻 아니야? 그럼 우리 아까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를 뭐를 뜻한다고 했어? 세 글자로? 가속도. 그럼 이거 결국 뭐예요? 가속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바로 뭐야? 가속도라는 뜻이야. 가속도. 오케이? 그러니까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다?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힘의 단위는 뭘 쓴다?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봤을 때 힘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여러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작용하면 이 힘들을 뭐 하는 게 좋겠어? 예를 들어 어떤 나무도막에 오른쪽으로 2N,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그럼 굳이 2N, 3N을 같이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하겠어요? 더 하면 되죠. 그치? 우리 그냥 2N, 3N 더해서 얼마로 표현하자? 5N. 그치?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알자 힘이에요. 오케이? 자, 알자 힘이라는 건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고요.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지? 물체에 작용하는 단 하나의 가상의 힘을 우리는 알자 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알자 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자 힘이 곧 뭐다? 가속도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 알자 힘이라는 게 곧 가속도의 원인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자 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힘을 알자 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알자 힘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두 개를 뭐예요? 빼면 되죠. 힘의 방향이 예를 들어 반대로 작용하는데 두 힘이 서로 어때요? 크기가 같대. 그러면 두 힘의 차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지. 그럼 알자 힘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럼 가속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관계? 평형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너네들은 다 그 계정교과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게 다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중학교 1학년들은 이 내용을 다 배워. 놀랍지? 애들이 좀 똑똑해. 힘의 평형이랑 이런 거 다 배워. 알자 힘도 알아, 걔네. 이번 시험에 다 들어갔어. 수준이 너무 다른데. 어디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우리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아까 뭐라고 했어? 가속도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 했지? 그래, 힘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그러면 힘이 클수록 가속도도 그만큼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가격 얘기 한번 해볼까? 힘과 가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비례란 뜻이에요. 힘과 가속도는 비례 관계구나. 일단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 같은 힘을 가해줘요. 하나는 1톤짜리 트럭이고요. 하나는 10kg짜리 자전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더 많이 움직일까? 자전거가 훨씬 더 어때? 많이 움직이죠. 자전거의 속력이 훨씬 더 트럭보다 어때요? 많이 바뀌죠. 그럼 누구의 속력이 더 많이 바뀐다고 방금? 자전거의 속력이 더 많이 바뀌지. 그럼 우리 이제 알잖아. 속력의 변화를 뭐로 표시하기로 했어? 가속도로 표시하기로 했지. 그럼 누가 더 가속도가 크다? 자전거가 가속도가 더 크고 트럭이 가속도가 더 어때?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기해볼까요? 두 번째, 같은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커요? 작아요? 작죠. 반비례죠? 그러면 이거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네. 그러면 정리할까? 자, 저 이름이 가속도 법칙이잖아? 그럼 A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속도라는 거는 뭐에 반비례한다고? 질량에 반비례하지. 그럼 누구하고 비례한다고요? 힘에 비례한다고. 맞죠?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 뉴턴이라는 사람이 야물딱지게 비례식을 뭐로 바꿀게요? 등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원래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꿀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비례 상수, 그치? 개수가 필요하죠. 상수값이 필요하잖아. 근데 뉴턴이 졸라 똑똑한 게 상수 필요 없이 그냥 얘를 그대로 등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등식으로 해서 식을 그대로 써봅시다. 여기 밑에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얘 그대로 등식이 되려면 우리 단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힘의 단위는 뭘 써야 된다? 뉴턴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뭘 써야 된다? 킬로그램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단위 뭐가 돼야 되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1kg짜리 물체가 있었다. 근데 내가 그 물체한테 1N의 힘을 가한다. 그럼 그 물체가 갖게 되는 가속도는 얼마다? 1m 퍼 그렇지.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알겠죠? 1kg짜리 물체에다가 1톤의 힘을 가하면 그때 물체가 가는 가속도는 1m 퍼 세크 제곱이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유명한 식 F를 옆으로 넘기면 F는 무슨 식이 만들어진다? MA라는 뉴턴의 운동세 2법칙 가속도 법칙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은 이 식을 정말 많이 쓸 거니까 꼭꼭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힘이 달라지면 풀 수 있겠지? 내가 이 힘을 2N으로 바꿔볼게. 자, 1kg짜리한테 힘을 2배 더 크게 했어. 그러면 가속도 얼마가 될까요? 2m. 그렇죠. 2m per 세크 제곱이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야. 어렵지 않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만 여기 밑줄 하나만 긋고 가세요. 자,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을 따른다? 힘의 방향을 따른다 라고 써있지? 요거 하나 밑줄 긋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이거는 뭐 다 배우죠. 중3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우리 무슨 운동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냐?
등속 직선 운동이 있죠. 그치?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자, 이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물체의 속도가 어떠하다?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가속도가 없다는 거지. 그럼 알짜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알짜임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것도 기억나죠?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적힌다. 그치? 증가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치? 우리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잘 봐두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등속 운동할 때는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때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뭘 뜻한다? 이동 거리. S는 VT니까 속도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등속도 운동에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그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변이를 뜻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의 꽃, 증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속력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아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하고 이때 속력이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운동으로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가속도 운동의 꽃, 증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개 중요해. 이거 조금만 확대해서 할 테니까 잘 들어. 이제부터 졸라 중요해요. 자, 우리 증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대표적인 예시로 뭐 배웠지? 증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 물체가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무빙 밟는 거. 그치? 증가속도. 자유낙하가 있죠. 자유낙하. 자유낙하 뭐야? 물체가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그 물체의 그 속도가 1초마다 얼마씩 달라졌어? 9.8m/s 제곱씩 달라진다. 그거 배웠잖아. 그치? 그게 대표적인 증가속도 운동 아니겠어? 근데 이제 우리 물리에서는요, 꼭 초기 속도가 0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증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처음 속도를 아까 기호로 뭐로 쓰기로 했죠? V0로 쓰기로 했죠? 그치? 그럼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어때? 일정하게 늘어나겠지. 그래서 우리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t초라는 시간을 잡아서 t초 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나중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t초 후에 나중 속도. 그럼 얘기해봐. 자, 우리 초기 속도가 v0였죠. 그 다음에 t초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v가 됐죠. 그치?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네. 얘네 둘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V에서 뭘 뺀 거니? V0 뺀 거죠. 이거 뭘 뜻한다고 했더라? 그치. 아까 기호로 뭐로 쓴다고 했어요? 델타 V라고 쓴다고 했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제 델타 V가 뭐를 뜻한다고 했어요? 변화량? 아까 뭐라고 했는데? AT라고 아까 알려주지 않았어? 델타 V가 AT라고? 그래서 우리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AT 값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이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아까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시간.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민날비. 변. 아까 등속도 운동에서 뭐야? 변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이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뭐야? 변이. 변이 아니겠어요? 맞지? 그럼 민날비 계산해보자고. 그럼 민날비가 지금 어떤 꼬라지예요? 일단 밑에 뭐가 있어? 사각형이 있지. 사각형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야? 삼각형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각형의 넓이 얘기해볼까? 여기 얼마예요? T. T 여기 얼마야? V0. V0지.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 얼마? V0 T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 다음 삼각형 넓이 얘기해볼까요? 삼각형 밑변 얼마예요? T. T 높이 얼마예요? AT. 아까 AT 이해했죠? 네. 그치? 그럼 삼각형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네. 2분의 1 AT 제곱.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의 변이는 어떻게 된다? 초기 속도가 있을 때는 사각형 더하기 뭐가 된다? 삼각형에 대한 식이 변이값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말해준 식들은 외워야 하는 식들이에요. 외워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야.
우리요? 우리는 보이니까 보이 수업 내지 아주. 아, 여기 중딩반이라서. 뭐야? 중학생이에요? 어? 중학생이에요? 나 중학생처럼 생기지 않았어? 와, 사과 보여? 애들한테 사갔다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와, 너가 그건 제일 안 사과 돼. 보였어.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려워. 됐죠? 어려워. 근데 잘 들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알려줄게.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제가 숫자로 넣어서 얘기해 줄게요. 여기를 10m/s라고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요, 몇 초라고 할까? 4초. 그래, 4초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리고 가속도를 얼마로 잡을까요? 5m/s 제곱으로 잡아볼게요. 아, 그러면 이거 4초 후에 나중 속도 계산해봐. 얼마 나와? 4초 동안에 4초 후에 나중 속도. 4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얼마야? 아까 4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지? 델타 V로 계산하라고 했지. 가속도 얼마야? 5조. 시간 얼마야? 4지. 얼마 바뀌어? 20m/s 바뀌지. 그럼 20 더 하면 되지. 그럼 얼마예요? 올라가니까 30. 이렇게 되죠? 여러분 계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야, 4초 동안 그럼 변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할 거야? 4초 동안의 변이를 구하라 하면 어때? 넓이. 그치?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하수야, 하수. 삼각형만 보면. 이거 하는 애들은 하수야. 아직도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푸네. 하수예요. 우리 잘 봐요. 이 등가속도 운동은요, 어떤 식의 양상이냐면 속도가 계속 시간마다 어때? 일정하게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어때? 더해지는 양상이에요. 혹시 이거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의 양상이에요. 등차 수열. 중차 수열이 언제 나와? 수원수. 등차 수열의 양상이야. 등차 수열. 숫자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의 양상인데 여기서 딱 중간값을 이렇게 뽑아볼 거예요. 우린 그걸 수학에서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등차 중앙값, 평균값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둘이 더해서 나누기. 둘이 더해서 뭐해? 반띵 치면 되잖아. 이건 중학교 때도 하는 내용이잖아. 그치? 얼마야? 20. 그래서 중간값을 구해봐. 2분의 10 더하기 30 해서 이렇게 중간값을 구해보라고.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이 중간값이 나오면 이렇게 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죠? 내가 이렇게 선을 일직선으로 그었으면 20m/s로 무슨 운동하는 물체가 돼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되죠.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20m의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변이값을 계산해 보니까 변이값은 어떻게 계산이 돼? 이 그래프에 뭐가 되지? 밑넓이가 되지. 맞아? 그치? 근데 뭐가 보일 텐데 뭐가 보여? 삼각형.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서로 어때? 넓이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굳이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이딴 짓 할 필요 없고 그냥 중간값 딱 뽑아갖고 등속운동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졸라 빨리 풀어? 20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얼마나 나오고요? 다 80m 바로 나오잖아요. 그치? 그 직관적 풀이가 물리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눈으로 보자마자 20 곱하기 4에서 80m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는가? 근데 여기서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잘 봐. 이 20m/s는요. 실제 존재하는 속도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실제 속도예요. 속도죠. 그쵸? 그래프의 교점이잖아요, 이거. 맞지? 이거 몇 초일 때 실제 속도게요? 2초. 그치? 시간의 중간값 2초일 때 실제 속도이기도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가져가야지 물리를 잘 풀어요. 알겠나? 이거 좀 써볼까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돌림이 먼저 했잖아? 울고 있을걸? 저 생기부졌는데 돌림이 관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김구 애들만 먼저 빼서 시켰거든. 울던데 거의. 돌리기 어렵던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공식이 쓰는 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힘의 종류도 좀 알아야 돼가지고 나 아직 처음부터 하기 조금 힘들어. 고에 있던 건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맞아, 고2 첫 단어. 지금 고3 애들 수업하는 거랑 그냥 똑같아. 민지쌤이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지원했더니만 기억하던데요. 이딴 거왜 지금 지원해가지고 쌤 힘들게 하면서 아, 계산하기도 귀찮은데. 근데 필요한 힘이긴 하지. 중요한 힘이긴 해. 쌤, 저 등급 나왔어요. 네? TV만 하지 말라고. 일단 귓속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속삭여 해주고 가. 1등이니까 전에 말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할 때 변이를 구하는 식은 아까 삼각형 더하기 사각형 이런 식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편하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가 바로 뭐게요? 중앙값. 맞아요. 우리는 이걸 평균값이라고 해서 평균 속도라고 부를 거예요. 평균 속도. 평균을 표현할 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 우리 발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대가리에 발을 얹어서. 오케이? 평균 속도를 표현할 때는 대가리에 발을 얹어서 표현해.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다?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도 식 쓸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변이가 된다. 알겠죠? 됐어요? 지울게요. 힘들죠? 근데 최대한 방학 때 물을 많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쉬지 않고 할게요. 그래서 밀리면 끝나니까 절대 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밑에 식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제가 이 식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보여준 건데 첫 번째 식부터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식입니다. 오케이? 자, 속도와 시간의 관계에 대한 식. 그래서 우리 아까 나중 속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v-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v-값은 처음 속도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니? 속도에 변화량을 더하면 v-값이 나와. 그거 보여줬지? 그래서 우리 v는 v0 더하기 at. 이게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식이에요. 암기해야 될 식이야. 근데 외울 것도 없어. 이거 이항해봐라. 어떻게 되니? v-v0가 뭐랑 같다? at랑 같다. 그럼 이거 뭐예요? 델타 v가 뭐랑 같다? at랑 같다. 이렇게 식 만들어지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뭐다? 변이다. 그쵸? 자, 그때 변이값 어떻게 계산한다? 밑에 사각형에다가 뭐를 더해서 계산한다? 삼각형 더해서 계산한다. 그치? 그래서 그게 v0t 더하기 얼마다? 2분의 1 at 제곱이었고 이게 변이를 구하는 두 번째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을요 t에다가 이렇게 소거를 해서 두 개를 연결짓잖아요. 그럼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세 번째 식을 정말 많이 써요. 이 세 번째 식 역시 변이에 대한 식이거든요. 변이. 근데 앞에 더 있어. EAS라는 식이 붙어요. 그래서 가속도하고 변이를 곱한 값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과 같다. 이 두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식이야. t를 소거한 거예요. t를 소거해서.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식 알려줬죠? 네 번째 식까지 가져가야 돼.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랑 같다고 했지? 변이랑 같다고 했지? 네 개의 식을 모조리 다 암기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네 개의 식을 모조리 다 암기할 것. 됐어요. 좋아요. 힘들자. 좋아요. 자, 등가속도 그 직선운동의 그래프입니다. 역시 물리하면 그래프지. 그래프에 대한 해석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 첫 번째,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왔네. 그럼 보자마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이때 민날비가 바로 뭘 뜻한다?
그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알겠지? 역시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그때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이거부터 해석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중복이니까 굳이 언급 안 하고 이 식 한번 볼까요? 이거 얘기해 볼래? 자, 우리 속도가 지금 일정한 이렇게 가속도를 가지고 속도가 점점 줄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T예요, T. 자, T초가 됐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됐을까? 안에 운동을 안 하는 정지. 정지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너무 직관적이고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해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유형의 방향. 그치? 속도의 부호가 뭐야? 바뀌는 지점이지. 근데 아까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무슨 방향이라고 했어? 운동 방향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했는데 여기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됐지. 그럼 얘 운동 방향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전환점이죠. 방향의 전환점이네. 이제 T초가 됐을 때 이 물체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의미 또 뭐가 있을까요? T초가 됐을 때 물체가 어떻게 됐을까? 멈췄다. 가장 멀리 가 있죠. 출발점으로부터 물체가 어때? 가장 멀리 가 있지. 안 그래? 야,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터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방향의 전환점이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출발점으로부터 뭐라고요? 가장 먼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 그래프상으로 해석할 때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가 T초일 때잖아. T초부터 다시 방향을 턴해서 오는 거 아니야? 출발점으로? 자, 근데 이 민넓이가 똑같대.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똑같대. 그럼 이 T가 됐을 때 해석 한번 해볼까? 이 T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민넓이가 똑같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다시 출발점으로 온 거지. 그래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아, 이 T초가 됐을 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거 속도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 속력의 그래프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절대값이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알겠죠? 그치? 속력에 대한 그래프가 되면 이거 절대값이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속도니까 부호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살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아까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 봅시다.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 아까 우리 민넓이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쵸? 여기서 얘 S고 얘 T입니다. 몇 차 함수예요 이거? 2차. 2차 함수지. 그 그래프가 몇 차야? 2차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지? 네. 그치? 그럼 우리 여기서의 이렇게 기울기를 해볼까?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변화량. 그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 뭐예요? 즉, 속도죠. 그치? 그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속도 그래프로 바꿔. 아이씨. 속도 그래프 없네. 속도 그래프로 바꾸면 몇 차 함수가 나와야 돼요? 1차. 그치.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꾸면 속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미분 아니에요? 그치? 네. 미분 씁니다. 미분 맞아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그래프 볼게. 자,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한번 해석해볼까? 아까 분명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속도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속도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죠. 그러면 딱 T초가 됐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됐어? 0이 되고 그 다음부터 속도의 부호가 뭐로 바뀌었어요? 은의 부호로 바뀌었죠. 그럼 이 지점이 바로 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전환점. 운동 방향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 방향의 전환점은 가장 출발점으로부터 어때? 멀리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됐죠? 좋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뭘까요? 얘죠? 그치? 이 그래프, 속도와 시간 그래프 바꾸면 얘야, 얘. 얘잖아. 알겠죠? 얘를 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아까 말한 게 얘입니다.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까 필기했지? 이제 그래프 해석 한번 할 건데 하기 전에 문제 한 번만 풀고 들어갑시다. 뒤로 넘겨서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문제
볼게요. 봐줘? 쟤 봤어? 잠깐만. 이거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연습해야지 익숙해지지.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앞에 가슴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그냥 살짝 맛있게 이게 의제로 하는 거죠. 집사는 내가 보면 제일 잘나가지고 진짜 준호 심심하지? 준호야 너 뒤에 11쪽 풀고 있어? 저요? 다른 사람 11쪽 푸세요. 11쪽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사올게. 그래 잘못한 거야. V제로 해야지. 2V제로야. 내가 2로 바꿔봐. 그러면 걔도 내가 4로 쓰고 걔는 맞겠구나. 걔도 V제로 빠르지. V제로 빠르지. 그치. 아닌 것 같아? 뭐가? V제로가? 이거 X지? A 사각형이지. 이거 X로 할까? 그럼 너가 파는 거야? 아니야, 그럼 A 그치? 그리고 여기는 11만 원 삼각형도 약분 거거든요? 이거지. 비율기가 어디지? 비율기가 가서 소가 시간을 계속 비율기가 가서 갔다. 다 했구나. 다 했어? 그럼 쉽지? 좀 잘하니까
이거분의 2분의 8. 네, 근데 기울기 똑같으니까 어딜 잡아야 될까? 순서 잘 봐. 순서 누가 먼저? 같이 해볼게요. 자, 앞에 내용 봅시다. 여기 예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는가? 일단, 그래프가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는 이제 잘 안 나오고요. 여기는 다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가 항상 주어질 거니까, 이 그래프를 잘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위치 시간의 그래프를 주잖아?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로 뭐를 알아낼 수 있는지 알아요? 이동거리 또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를 줄 필요가 없지.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줘도 우리는 이걸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자, 우리 1초일 때 B의 운동방향이 바뀐다. 운동방향은 아까 누가 결정한다고 했지? 속도. 그치? 속도의 부호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냐 그 뜻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기울기를 봐라. 기울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계속 음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속도의 부호는 그대로. 그 다음에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우리 속도의 크기는 뭐를 통해서 확인한다? 기울기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기울기 얼마 나왔을까? 3분의? 3 나왔고 마이너스 1 나왔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 기울기 얼마 나왔어요? 3분의 2 나왔죠? 그러면 누가 더 기울기가 큽니까? 속도의 크기는 절대값을 말하니까 B가 더 어때? 크죠? 그쵸?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은 거 맞고. 자, 이거 중요해요.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위치가 얼마 달라졌는지 보면 돼. 자, A의 이동거리 볼까요? 0에서 3초까지? A 1에서 어디 갔어요? 3으로 갔지? 그럼 몇 미터 간 거예요? 2미터 간 거. 그치? 그럼 A는 2미터 갔다. 해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B의 이동거리 맞게 풀었는지 점검하십시오. B 1에서 출발했는데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2. 이거 얼마 된 거예요? 3m 움직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 3m.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문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와. 그럼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갖고 있는 정보가 엄청 많아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가속도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되니까 기울기가 곧 가속도가 돼. 맞지?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 아래에 뭐야? 면적. 넓이를 구할 수 있지?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변이를 뜻하죠. 우리 넓이가 의미하는 게 변이니까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준 게 뭐냐? 이동한 거리,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산해야지. 일단 A 이동한 거리는 뭐예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니까 사각형에다가 뭐라는 데? 사다리꼴의 그 넓이를 계산해주는 게 A의 이동 거리가 되지. 그치? 그럼 식 써야죠. A의 이동 거리 SA 값으로 표시할게요. 첫 번째 식 얼마가 됩니까? 2V0 더하기 한 번 더 더해지네. 그럼 이거 2V0 더하기 얼마? 얘 이거 그래요. 얘 얼마? 12-V0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얼마 나와요? 12-V0 나오죠? 요게 A의 넓이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의 넓이 계산합시다. SB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 B의 이동거리는 뭐야? 점선 아래의 면적 아니에요? 점선 아래의 요 면적.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이거 얼마야? 한 조각당? V0. 근데 이 조각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얼마야? 3V0. 그쵸? 근데 지금 A가 B의 몇 배? 2배. 그럼 이게 뭐랑 같다? 6V0랑 같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 만들면 되겠지?
자, 그럼 V0 얼마 나오는데 계산하면 4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구하죠. 잘 봐야 돼. 자, 3초일 때 A의 가속도래. 3초일 때 A의 가속도니까 그래프의 기울기 여기서 계산해야죠. 얼마? 2분의 8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 나온다? 4m/s 제곱 4 나오죠? 그래서 A는 4 나오고요. B는 얼마 나옵니까? 1초일 때 이건데 그래프 기울기 똑같으니까 2분의 4에서 얼마? 2m/s 제곱 나오죠. 2. 답은 몇 대면? 2대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요. 등속도 운동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만 더 가져갈게요. 상대 속도 한번 가봅시다.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는 이제 뭐냐면요. 이런 느낌이랑 같아요. 우리 물체가 있는데 이 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A하고 B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4m/s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물체도 역시 오른쪽으로 2m/s 움직이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A가 봤을 때 B는요. 속도가 얼마로 보일까? A가 바라본 B의 속도. 이런 걸 상대 속도라고 불러요. 얼마? 마이너스 2. -2. 자, A가 그치 B를 바라봤을 때는 그쵸 우리 그냥 그 부 떼고 얘기하자. 얼마로 우리가 느껴져요? 2. 그치 2m/s로 느껴지죠. 그치 A가 4m/s 가고요. B가 앞에서 2m/s 가니까 그치 얘네 둘의 속도를 뭐 하면 돼?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B가 바라본 A의 속도도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B가 A를 바라봐도 속도의 크기 얼마? 2m/s가 되지. 그치? 크기로 말한다, 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불러. 근데 상대 속도는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거의 의미가 뭘까?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까, 멀어지는 걸까? 가까워. 뒤에 있는 놈이 더 빠르죠? 가까워지죠? 그럼 상대 속도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상대 속도가 2라는 건 뭐냐? 1초 동안 A하고 B가 얼마씩 가까워진다? 2m씩. 맞아요. 이런 의미의 해석이 중요해요. 아, 이 상대 속도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 1초 동안 A하고 B는 2m씩 가까워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8m 떨어져 있었대. 몇 초 후에 빵 부딪힐까? 4초. 아, 그러면 이거 4초 후에 충돌하겠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지. 그치?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가 있어. 그럼 A가 바라본 B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올까? 6m. 둘이 마주보고 달리니까 그치? 6m/s가 되고요. 또 B가 A를 바라봤을 때 상대 속도 얼마가 될까요? 6m/s가 되겠죠? 그쵸? 이것도 서로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1초 동안 얼마씩 가까워진다? 6m씩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얘가 12m야 라고 하면 이거는 2초에 부딪히겠네. 2초에 충돌. 뒤에 있는 문제 아까 3개 요거 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풀었나 모르겠네. 자, 여기 그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 문제 푸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푸는 걸로 하고 뒤로 저는 넘어갈게요. 자, 뒤에 단일 사건에 대한 해석.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식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적용을 연습해 볼 건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등가속도 문제를 풀 때요. 등가속도 문제 풀이에 그 로직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물리량이 뭐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식 몇 개 있었냐? 4개 있었잖아. 그치? 그 4개의 식 중에서 무슨 식을 사용할 건지를 잘 생각해서 문제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역학을 못하는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로 가봐. 페이지 14쪽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잘 봐.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처음부터 깝치지 말고 일단 처음에 주는 정보가 뭐예요? 초기 속도 줬지? 그럼 쓰는 거야. 아, V0를 줬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나중 속도 줬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V 값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뭘 줬어요? 변이값 줬지? S 값을 줬다. 그리고 문제 뭐 구하래? 가속도 크기 구하래. 그러면 이거 무슨 식을 쓸 거야? 아까 증가속도 운동방식 1, 2, 3, 4 있었잖아. 그치? 1번이 뭐였어? 이렇게 4개의 식이 있었잖아? 그쵸? 몇 번째 식을 쓸 거예요? 세 번째 과정. 그쵸? 아, 보니까 뭐야? 까. 그치? 여기는 물리량 다 나왔지? 세 번째 식 써서 바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이런 식의 연습 문제야, 여기는. 오케이? 숙제로 할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얘기해보세요. 밑에 있는 거 몇 번째 식 쓸 건데? 초기 속도, 나중 속도. 뭘 줬어요? 시간, 뭘 구하래? 거리.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뭘 구하면 좋겠어? 어리번. 이게 안 보여서 못 본 거지? 몇 번째씩 써야게요? 네 번째씩 써야죠. 그치? 얘랑 평균 속도 내야지. 2m/s, 4m/s 평균 내면 얼마야? 3m/s 아니야? 3m/s로 t초 동안 무슨 운동하는 거랑 같아? 등속 운동하는 거랑 같다고 하지 않았어? 3t가 s니까 아까 t가 몇 초인데? 3초잖아. 그럼 바로 몇 미터? 9m.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잖아. 그치? 제가 푼 거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 다시 안 보고 푸시죠. 그래야 여기가 익숙해지니까. 몇 번째씩 쓸래요? 초기 속도 있고 나중 속도 있고 시간 있어요. 그쵸? 자, 그때 나중 속도 V 값을 구하래. 아, A도 있네요. 뭐 구할래요? 몇 번째씩? 1번이죠, 1번. 그치? V대로. V, A, P. 그치? 여기 다 들어있잖아. 1번에 써서 문제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연습해. 역시 뒤에 있는 거 어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리고 치려고 하긴 하는데 이거 하나만 풀게요. 자동차 문제 하나만 풀까요? 자동차?
어디 되는지 그냥 쓰는 거야. 여기 있네.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팔에 되는지 이걸로 이렇게 할 거야. 처음 듣고 마지막 듣고 여기 시간 몇 초? 2초지. 그러면 이 양이 여기 있네. 위에 있네. 미지수 써서 풀어야 돼. 미지수 써서. 우리 이제 힌트 하나만 줄게. 이거 있잖아요. 증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차음 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 가속도가 계속 어때요? 증가속도니까 일정이 일정하죠? 그치? 그러면 그냥 6초의 속도 있죠? V는 V0 더하기 AT 이거 써가지고 V0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그냥 나중 속도가 AT다 해서 넣어서 문자로 바꾸는 거야. 몇 초 걸렸어요? 6초 걸렸죠? 그럼 여기 얼마? 예 6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몇 초 걸렸어요? 아래 8초 걸렸지? 그럼 얼마? 8일. 8일 이렇게 써서 푸세요. 그럼 여기서도 뭐가 보이니?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그 다음 뭐야? S.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식을 이용해서 내가 얘를 풀어나가겠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힌트 문제 풀어보세요. 좀 힘들어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하고 너가 A라는 식이지. 이제 어? 저는 지금 샤워 가지고 지금 말해? 저도 성당 가야겠어. 너 목소리 풀었어? 근데 기다려. 밑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밑에도 하나 더 있어. A 나는 점을 여기 했어.
14A가 몇 미터 나온다? 그렇지. 14A는 21. A가 뽑아야 돼. 뭐가 그래? 그다음에 그 문제에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 이제 어렵지. 그 밑에 거는 밑에 거는 생각보다 간단해. 옆에 풀이고가 엄청 많다는 줄 알아? 풀면서 그냥 물 가리고 A값 됐어? 일단 첫 번째 제가 풀어줄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아까 6A가 몇 초냐? 6초일 때 속도고요. 8A가 8초일 때 속도잖아. 처음 속도, 낮은 속도 나왔고 증가 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래, 2분의 V 더하기 V0 해서 평균 속도를 만들면 편하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반씩 치면 몇 A가 나오지? 7A가 A 평균 속도가 되잖아. 근데 얘네들의 시간이 몇 초인데요? 2초잖아요. 그럼 둘이 곱하면 이동거리 얼마 나온다? 14A 나오고 그게 몇 미터라는 거야? 21m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A 값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A 값을 이렇게 빨리 뽑아줘야 돼. 여기까지 되겠어? 간단해요, 간단해. 간단하게 풀어야지 돌아가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1.5 되겠니? 그럼 4초일 때 속력은? 아유, 4초일 때 속력 어떻게 하면 돼? 초기 속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가속도에다가 뭐를 곱하라고 했어? 시간 곱하라고 했잖아. 그럼 처음 속도 0이고 가속도 1.5인데 걸린 시간 4초니까 4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얼마 나온다? 6. 그치? 그러니까 얘 얼마라고 하면 돼? 6m/s라고 하면 되죠. 그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초부터 6초까지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건데? 2초부터 6초까지 이동거리. 대입해서 빼고 우리 2초부터 6초까지 2초일 때 속도 얼마인데요? 2A 아니겠어요? 6초일 때 속도 얼마인데요? 이게 6A죠. 그럼 우리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2초부터 6초까지 어차피 뭐해?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럼 둘이 더해서 뭐해? 평균인데 그럼 평균 속도 몇 A야? 4A죠. 몇 초 걸립니까? 이동거리 걸린 시간 4초 4초. 그럼 그게 4초 동안 이동거리 얼마? 16A. 근데 아까 A 얼마라고 했어? 1.5. 2분의 3이니까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24 나오죠? 답은 기억디귿 이렇게 풀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 조금 새롭죠?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차피 숙제로 내줘도 못 풀 것 같아갖고. 이 문제 생각보다 간단해요. 잘 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 보세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만 같은 크기의 뭐를 받는데? 힘을 받는 데지? 그럼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 같은 크기의 뭐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 가속도를 받는다라는 뜻이야.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가속도를 똑같이 받는다. 이 뜻이에요. 알겠지?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의 가속도가 같다. 그리고 터널의 길이를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제가 그냥 S라고 그냥 둘게요. 터널 하나의 길이가 S야. 그럼 다 똑같은 터널이니까 S 이렇게 나도 되겠지? 그럼 여기 보이나? 뭐가 보여? 처음 속도, 낮은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변이 몇 번째씩 쓸 거예요? 아까 그 기억을 자꾸 해야 돼. 세 번째씩 써야죠. 2,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알겠지? 바로 생각날 때까지 많이 외워야 돼. 그럼 식 하나 만들어 볼까? 2, A, 터널 하나 지나갈 때 낮은 속도 얼마? 2V의 제곱, 처음 속도 얼마? V의 제곱. 계산하면 몇 V 제곱 나오는데? 3V 제곱. 아, 2AS가 3V 제곱이네 라는 식 하나 딱 뽑아낼 수 있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지점? 4V. 그럼 처음 속도가 V인데 낮은 속도가 4V 되는 터널이 어디냐? 이 말 아니야? 그럼 식 써요.
길이 알아 몰라? 모르지? 프라임으로 쓸게요. 그러면 나중 속도 얼마? 4v 제곱. 처음 속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처음 속도는 계속 얼마? v 제곱. 그러면 2a s 프라임 하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v 제곱. 맞아? 아까 3v 제곱이 몇 s였어? 1s였죠? 15v 제곱 됐어요. 몇 s일까요? 5s겠죠? 그치? 터널 몇 개 지난다? 5개. 5개. 오케이? 그래서 터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D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숙제 좀 줄게요. 어디 보자. 앞에 안 한 내용들 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 한 거 그 뭐냐, 페이지 14, 페이지 15, 그리고 오늘 한 거 페이지 16도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긴 한데 페이지 18 한번 풀어보시고요. 페이지 19, 페이지 20. 페이지 23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그 방학이라서 숙제 조금 더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라서 알겠죠? 안 풀리면 보고 또 보고 하면 돼. 다음 주는 하루 방학이에요. 까먹지 말고. 그리고 등간부터 운동반씩 외워와야 돼. 알겠죠? 아까 알려준 4가지씩 있지?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아, 촬영 너무?